네, 시사의 정석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인구 절벽이다. 신생아 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대학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통폐합하는 학과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느덧 고령화와 함께 인구 감소에 대한 사회의 걱정과 우려 또한 높아졌습니다. 자, 오늘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 세종지회에 박현임 본부장과 함께 저출산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제가 이런저런 앞서 서두에 말을 좀 했는데 급 다운되는 분위기여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예, 심각하죠. 예,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충북 또한 여지없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전국적인 상황을 알아야지 충북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16년도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40만 6,200명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2018년도는 79,300명이 감소된 32만 6,900명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소된 상황이다 보니까 충북도 2년 전에 비해 많이 감소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충북의 출생아 수는 12,700명이었으나 이제 작년에 2018년도에는 2,100명이 감소된 1,600명이 태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감소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북 지역은 아주 좀 심각한 편에 속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노인이 그만큼 더 많아졌고 출생아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고령화 시대에 정말 접어들고 있다라는 게 이미 체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들은 많다. 어떤 이유에서라고 좀 이유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충북 지역의 저출산 문제가 또 아주 좀 심각한 부분이기는 하는데, 저 2018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가임 여성 한 명당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 우리나라 출산 합계율이 0.98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한 명이 채 안 되는 한 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초저출산 사회에 빨리 진입하였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올해 충북 지역 1분기 전년도 분기에 비해서 보면은 출산율이 10.3% 정도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분기별로 봤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충북의 저출산 하강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좀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1분기 출생아 수가 이제 전국 시도 가운데 세종만 10.0%가 증가한 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개 시도 가운데에서 작년 1분기보다 감소한 지역이 좀 이렇게 13개 다 지금 감소한 상황인데, 그 중에 이제 충북이 5번째로 감소된 상황이라서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또 취직이 안 되는 일이 좀 다반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취직하였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결혼은 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또 이제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그 시기가 30에서 34세의 연령층이라고 하는데, 이 연령층이 또 이제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출산율이 더 감소되는 그 원인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결혼을 하여도 아이에게 얽매이지 않고 부부만이 즐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의 변화도 또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성이 이제 사회에 진출을 좀 많이 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기르고 또 키우는 일이 여성의 몫이라는 그런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 아이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몫이라는 것이 팽배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것을 미리부터 좀 이제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부모와 아이가
고생이라는 젊은 세대의 그 사고가 출산 감소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그랬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부모의 행복이라고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어도 많이 생겨났죠. 딩크족이라는 예, 단어까지 예. 생겨날 정도로 아직까지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아이 한 명 기르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고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 계신 이 자리, 이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띠고 있을 텐데요. 기관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저희 기관은 이제 그 본부가 있고요. 예. 예, 지회 13개 시도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관은 모자봉업법 16조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그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인구 정책에 의해서 2006년도에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이제 그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립은 196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이면 저희가 창립 이제 60주년이 되는 해기도 하고요. 예. 저희 협회의 소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를 구성하여 가지고 도내 교육계, 그다음에 방송계, 여성계, 그다음에 사회계, 기업체 등 총 22개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결혼, 출산, 육아 등 각종 인식 개선과 홍보 사업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이런 회의를 하는 저출산 사회연대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간사단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사업으로 맘맘맘 교육문화센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임신, 출산, 육아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자조 모임들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면서 임산부와 육아맘들을 호응을 얻고 있고 또 네이버 맘맘맘 카페, 맘맘맘 충북이라는 네이버 카페와 아이사랑이라는 다양한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과 아동의 가족 건강을 위해서 가족보건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종 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 또 소아, 성인 예방접종과 진료 등을 통해서 도민의 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예.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이런 시대가 많이 변화하면서 이제 육아는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남자도 함께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화면에 보시면 정말 아빠분들이 함께 이제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사진들이 나왔을 것이라 봅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백인의 아빠단이라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시도지회에서 다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시도지회에서 지금 백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아는 아빠의 참여가 있어야지만이 좀 해결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의 아빠단을 통해서 육아에 관심 있는 아빠들이 육아를 즐겁게 하고 고민을 서로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고 또 온라인 모임이나 아니면 그런 통해서 멘토단이 주는 어떠한 주간 미션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대한민국 대표 아빠단이 이제 백인 아빠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지금 전국 각 지회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고 충북 지회에서도 지금 백인 아빠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5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저희가 백인 아빠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출범을 하게 되면 이 아빠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거죠? 아빠들은 이제 새로운 가족 문화를 선도하는 아빠들의 활동을 통해서 자녀뿐 아니라 아빠와 함께하는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이러한 그 자녀 나이에 따라 활동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실천력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지금 그 백인의 아빠단에 아빠의 육아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확산하여 여론 주도자로서 육아 및 가사에 참여하지 않는 남성들을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즉 활동 사례들을 통해서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를 실천하는 분위기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매일매일 아이에게 행복한 순간을 선물하는 육아 마스터가 되기 위한 프로젝트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이 프로그램이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오늘 백인의 앞바다 모집이 마감일이라고 뭐 들었는데 예. 어떻게 많은 분들이 좀 참가 신청하셨나요? 예, 백인의 앞바다는 저희가 5월 20일부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30여 명이 신청한 가운데 마감이 됐습니다. 네. 원래는 백인을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130명 정도가 이렇게 마감이 돼서 이제 그 중에 선정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바쁜 생활 속에서 아빠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할까라는 의구심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젊은 아빠들이 신청을 많이 해주셔서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신청하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30여 명은 탈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그렇죠. 혹시 뭐 참가 기준 같은 것들? 기준은 저희가 이제 선정을 다시 해서 이렇게 공지할 겁니다. 그렇군요. 예. 뭐 어떤 분들이 되시더라도 충북을 대표하는 백인의 아빠라는 든든한 어깨가 무거운 그런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큰 싶습니다. 타이틀이 있고요. 또 이제 예. 이분들이 뭐 탈락을 됐더라도 뭐 이분 활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탈락을 하셨어도 뭐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 주어지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이 백인의 앞바다니 선정이 되면 어떤 활동들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우선 온라인 주간 미션과 오프라인 주간 미션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6월에서 11월까지 6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되는데요. 온라인 주간 미션은 이제 멘토단을 통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육아 미션을 매주 1회 뭐 교육이나 놀이, 건강, 일상 관계 등을 5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제 미션을 주어지는 온라인 주간 미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활동은 충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 15일 발대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월 1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이제 나들이 이렇게 뭐 체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멘토 특강, 육친소 데이 등 오프라인상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육친소 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예. 육아하는 아빠 친구를 소개하는 날이에요. 육친소 데이가요. 그래서 오프라인상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로 정보를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이제 시상을 통해서 매월 각 미션별로 참여도 높은 아빠를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도 제공을 하고 또 활동 종료 시에는 또 아빠 우수 아빠를 발표를 하고 가장 열심히 참여해준 아빠에게는 뭐 어떤 선정을 해서 표창도 수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아버지의 경우에는 육아와 함께 경쟁 심리도 예, 그렇죠. 승부욕을 좀 생기게 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생길 것 같은데요. 예. 자, 이 외에도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도 좀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예.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산 장려 사업뿐 아니라 이제 명목 사업이 이제 뭐 출산 장려 사업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혜협회에서는 충북 지혜도 마찬가지고 13개의 시도 지혜에는 가족보건의원이라는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성과 영유아 보건 의료에 중점을 둔 생식보건 의료 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전 산후 관리와 영유아 검진, 그다음에 청소년과 성인 건강 검진과 국가 암 검진, 영유아와 이제 성인을 위한 예방 접종 등 지역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있고요. 또한 의료 취약 지역이 있으시잖아요. 읍면 지역에 찾아가는 건강 검진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서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보건소의 역할도 가지고 예, 있는 같이 거네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 예. 인구 저출산 문제와 관련돼서도 출산율 증가를 위해 운영을 하고 계신 게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걸까요? 2007년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로 시작하여 현재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저출산 문제의 인식에 대한 대중적 이해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도청, 교육청, 언론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계들 22개의 여러 개의 기관들이 참여하여 정기회의나 인구의 날, 주간 기념 행사 등을 통해서 어떤 캠페인을 전개하고 함께하는 육아라는 주제로 언론기고 및 홍보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방향성과 앞으로 전개해 나갈 사업들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저출산과 관련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센터장, 본부장님의 말씀을 끝으로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에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관차 단체로서 도민들의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각종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을 더욱 열심히 전개할 것이고요. 또한 각 연령별, 계층별, 초, 중, 고, 그다음에 직장인, 조부모 등에 대한 생애 주기별 순회 인구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도민들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인구 교육 목표가 저희가 97에 8,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무료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직장의 사업주들이 이제 직장인들한테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만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주들이 많이 인구 교육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임신, 출산,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맘맘맘 문화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성과 아동건강센터로 확대해서 임신, 출산, 육아맘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아맘들의 정보 공유 및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조 모임 장소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여성과 아동의 건강을 위해서는 지역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과 어떠한 그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보다 나은 어떠한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보건 의원을 통해서 저희가 영유아와 모성 건강은 물론 또한 지역 주민의 건강까지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산전, 산후 건강과 영유아, 청소년, 성인을 위한 예방접종과 또한 국민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검진, 일반 건강검진, 국가암검진 등을 통해서 출생에서부터 노후까지 이 건강까지 관리하는 어떠한 기관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직원 모두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자, 언제부턴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좀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었는데요. 이 기관이 활성화되고 더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아이들이 자라날 것이고요. 또 일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현임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